새 아이폰 XS를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진짜 유럽엔 정말 소매치기가 많나요? 대체 경찰들은 소매치기를 안 잡고 뭐 할까? 소매치기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노릴까? 소매치기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런던에 출장차 다녀왔었는데 그때 산지 한 2달도 안 된, 2달도 안 됐죠. 2달도 안 된 새 아이폰 XS를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폰 소매치기 당한 기념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구독자님들, 별별님들이 저한테 이런 소매치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유럽에 소매치기가 많나요? 부터 스페인에 소매치기가 많다는데 사실인지, 소매치기가 왜 많은지, 어떤 사람들을 노리는지, 예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아이폰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이 되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진짜 유럽엔 정말 소매치기가 많나요? 스페인엔 정말 소매치기가 많나요? 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수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소매치기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확 낚아채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 막 소매치기야 하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같이 도와주고 이런 거를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에는 소매치기는 그러지 않아요. 대놓고 가져가거나 뭔가 이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 내 물건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 수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한 9,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런던에서 당했어요. 그때 제가 길거리 가면서 연락을 하느라고 카톡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딱 지나가는데 그 골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느라고 제가 이 핸드폰을 잠깐 넣어놨어요. 그 유럽에서는 절대 여러분 자켓이나 아니면 겉에 보이는 주머니에 물건을 넣어두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그냥 가져가라는 의미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넣어두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 잠깐만 넣어놓고 이따가 바로 빼버려야지 하고서 그 촬영을 하는데 딱 30초? 1분도 안 됐었는데 다시 제가 이제 카메라를 끄고 핸드폰 다시 카톡해야지 하고 보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길거리가 무슨 관광지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레스토랑이 많은 그런 골목이었어요. 골목도 되게 넓었고 사람이 막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도 않았고, 근데 보통 소매치기들이 가져갈 때 이게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몸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져가는 수법이 좀 있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느낌이 하나도 나질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트렌치코트 입고 있었는데 한쪽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났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이렇게 툭 하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미묘하게 살짝? 그래서 저는 제가 트렌치코트에 넣어놨던 그 벨트 있잖아요. 그게 빠진 줄 알았어요. 그 느낌이 제 핸드폰님이 사라지신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순식간이고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내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싶어서 가방을 막 뒤졌어요. 가방을 막 봤는데 가방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던 일행한테 내 핸드폰 너한테 맡겼니?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아무런 느낌도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찾기를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바로 오프라인 모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밥 먹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그냥 쿨하게 포기하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냥 새로 사야겠다 하고 갔어요. 어차피 못 찾을 거 알거든요. 찾을 수도 있지만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고, 심지어 제가 그때 런던에서 거의 하루 정도 더 있을 기간이 있었나? 그거밖에 안 남아서 거의 못 찾을 확률이 훨씬 높은 핸드폰을 찾는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밥을 먹으러 갔었죠. 아무튼 유럽에서 소매치기들은 대부분 이렇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져가고, 제가 핸드폰을 당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저도 스페인에 있으면서 되게 많이 당해봤어요. 제가 핸드폰은 아이폰 4가 처음 나왔을 때 엄마랑 같이 스타벅스에 갔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앉아서 잠깐 핸드폰을 하다가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갔어요. 가는 동안 제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쟁반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의식을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스타벅스 그 픽업하는 위치에서 여기까지 그냥 식탁까지, 식탁 테이블 거기까지 오는데 당연히 1분도 안 걸렸거든요. 없어졌어요.
정말 산지 그때 일주일도 안 된 아이폰 4였는데 네, 다시 샀죠. 그래서 정말 유럽 여행할 때는 주머니에 뭘 넣으면 안 돼요. 진짜로. 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수법은, 이건 제가 당한 게 아니고 제 지인이 당한 건데, 맥도날드에서 잠깐 쉰다고 이제 막 짐 정리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이러느라고 가방을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8살, 9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애가 와가지고 막 전단지 같은 걸 이렇게 내밀더래요. 이렇게 이게 뭐 전단지라고 치면은 이 전단지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계속 식탁에다가 이렇게 막 들이밀더래요. 보라고. 이제 막 됐다 막 너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막 짐을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어졌냐면,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고 여기 뭔가 지갑이든 핸드폰이든 이렇게 있으면 전단지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 물건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계속 들이밀면서 이 밑에서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같이 빼가는 거예요. 그럼 모르잖아요. 이거를 내가 계속 신경을 쏟고 있지 않는 한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뒤가 더 충격적이었는데, 딱 10초 만에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아차렸대요. 하고서 막 가방에다가 막 쑤셔넣고 걔를 이제 막 따라갔대요. 근데 걔가, 그 꼬마애가 막 빨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 지인이랑 눈을 계속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제 지인도 막 빨리 뛰어가면은 얘가 도망갈 것 같아서 빠른 걸음으로 막 해서 딱 이제 잡았는데 없더래요. 걔 소지품이라는 거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제 짐을 챙겨서 걔를 따라 나가는 사이에 이미 얘는 그 주변에 있던 뭐 동료 같은 애한테 지갑을 넘긴 거고, 계속 쳐다봤던 이유는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갑을 든 일행은 사라진 게 뒤고, 근데 이미 걔한테는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갑을 털린 일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카페나 이런 데서 물건을 올려놓는 것도 정말 위험하고, 뭔가 전단지 같은 거를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일단 테이블에 있는 내 물건부터 다 치워버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건 테이블에 뭔가를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그리고 또 제 다른 지인이 당했던 거는 바르셀로나에서 당했던 건데, 그때 막 이제 쇼핑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쇼핑한 것들을 이제 잘 옆에다가 두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큰 소리가 막 나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사이에 여기 있던 짐들이 그대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지인은 뭐 전자사전이랑 핸드폰, 뭐 지갑, 기타 등등 그대로, 현금까지 그대로 그냥 다 없어졌고, 샀던 물건들도 몇 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거기 이렇게 돌아보는 게 뭐 5분 막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잠깐 10초, 20초 이 사이였는데 그렇게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 손에서 뭔가 물건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머니도 안 되고 테이블도 안 되고 바닥도 안 되고. 또 기억나는 거는, 제가 지하철에서 그때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 지하철에 이렇게 벽이 붙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몇 명이 붙어 있었어요. 여자애 2명이 제 근처에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그 손에 뭔가 머플러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머플러만 들고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머플러를 두르고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제 가방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을 알아챘죠. 거기에 뭐 제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바로 가방 느낌 나가지고 뭐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걔네들이 바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없어진 것도 없고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욕만 했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아빠께서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셨는데, 네, 똘레도였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도시인 똘레도였는데, 그때 이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저희 가족이랑 다른 뭐 친구들, 뭐 지인들이 이렇게 있어서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근데 그때 밥 먹는 시간은 아니어서 2층에 저희들밖에 없었거든요.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 왜 없어? 왜? 가방 어디다 놨는데?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저희 아빠가 현금을 항상 많이 들고 다니시는 편이어가지고 카드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절대 저희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제 뭐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이 가방을 그냥 이 뒤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의자면 이 뒤에다가 걸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저희 아빠께서 아까 전에 여기 한 명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뒤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때 가져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밥 먹고 정신 팔려있는 사이에 그 사람은 뒤에 테이블에 와가지고 앉아서 저희 아빠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서 지금 저희 엄마가 막 선물해 주신 거고 막 이래가지고
아빠가 그걸 찾겠다고 처음으로 경찰서를 저도 소매치기 때문에 가봤어요. 근데 가봐서 막 그 레스토랑 협조 구해서 뭐 CCTV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경찰에서는 뭐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뭐 전화번호 남겨놔라 했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못 찾았죠. 물론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혹시나 했거든요. 왜냐면 CCTV도 있는 곳이었고 뭐 똘레도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근데 네,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에서 9년, 10년 가까이 산 저도, 저희 아빠는 더 오래 사셨고 그런 사람들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에 계신 분들은 정말 당하기 쉽고요.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소매치기는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럼 대체 왜 유럽에는 소매치기가 이렇게 많을까? 대체 경찰들은 소매치기를 안 잡고 뭐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유럽에는 이민자들이 되게 많아요.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소매치기 하는 장면을 보거나 했을 때 스페인 사람을 사실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없고, 다 다른 나라 사람들? 네,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쪽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페인 본토 사람들은 제가 소매치기를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파리에서도 제가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약간 집시? 이런 쪽이었고, 그리고 경찰들이 소매치기를 잡지 않는 이유는 일단 잡지 않는다기보다는 잡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첫 번째로 CCTV가 한국만큼 많지가 않아요. 진짜 한국은 그래도 CCTV가 많은 편인데 유럽 같은 곳은 일단 골목이 되게 넓기도 하고 거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CCTV를 달아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로변이 이만한데 달아봤자 여기랑 여기잖아요. 근데 소매치기들이 이 반경에서 행동하는 걸 다 잡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유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소매치기를 한 물품이 현금으로 200유로가 이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든 현금이든 이런 것들이 200유로 미만이다. 그러면 소매치기를 잡더라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친구들한테 왜 소매치기법이 이렇게 약해? 라고 물어봤었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2006년도인가 그때 법안이 제안이 됐었대요. 소매치기법을 좀 강화하자. 너무 심각하다. 이걸 강화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엔 부결이 됐대요. 근데 그 이유가 소매치기법을 강화해버리면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소매치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에는 이런 불법 체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되게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매치기법을 강화하면 더 큰 범죄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들이 제 아이폰 4에 이어 XS까지 가져가 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소매치기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노릴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일부러 자국민을 빼놓고 뭐 여행객들만 노린다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만 노린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일부러 자국민이라서 막 내 자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여행객들은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소매치기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고 엄청 경계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누가 제 뒤에 바짝 붙으면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봐요. 혹은 누가 제 가방을 실수로 건드리기라도 해도 깜짝 놀라서 가방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데 이제 여행객들은 모르잖아요. 특히나 동양인 분들, 한국 분들도 소매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객들이 대부분 귀중품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동양인들이 대부분 그 전자기기를 되게 비싼 거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 중이니까 당연히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소매치기들이 보통 여행객들을 많이 노리죠. 귀중품이 많아서 현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소매치기에 대한 예방법, 소매치기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얘기한 거에 다 나왔다시피 그냥 결국에는 물건을 내 몸에서 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우터든 바깥에 있는 주머니에 물건을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저처럼 정말 순식간에 털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면 꼭 안주머니 있는 그 아우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팩 금지. 절대. 백팩은 절대 안 돼요. 백팩 같은 경우에는 열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제 친구들이 당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랑 같이 있으면서 제 친구 가방을 여는 걸 제가 보기도 했고요.
또 백팩은 이렇게 찢어서 가져가기도 해요. 제가 찢는 경우는 많이 못 봤는데, 왜냐면 찢는 거는 솔직히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느낌이 오히려 여는 것보다 더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충격이 많이 가해져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로스백, 미니백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몸 앞쪽에다가 두는 거. 보통 저희는 이렇게 크로스를 매서 가방을 뒤에다가 이렇게 두잖아요. 뒤쪽에 두지 말고 크로스를 해서 앞에다가,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금은 진짜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하루에 대충 어느 정도 쓸지 계산을 해 두시고 그거를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좀 불가피하게 현금을 많이 들고 나가는 날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최소한 이거를 좀 분산시켜 주세요. 얼마 정도는 가방에다가 두고 얼마 정도는 안주머니에다가 두고 지인한테 맡겨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혹시라도 당했을 때 한 번에 다 가져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시면 두고 다니시는 게 좋고, 카드는 잃어버리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카드를 평소에 써서 카드를 갖고 다닌다 하신다면 최소한 카드는 2개를, 하나는 가지고 나가고 하나는 꼭 숙소에 보관해서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꼭 하나는 호텔에다 두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본을 하나 챙겨서 들고 다니시는 게 좋고, 여권은 잃어버리면 정말 대사관 가고 막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예방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여행을 하시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소매치기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행자 보험을 하나 들어두시는 게 일단 좋고, 이제 그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려면 경찰서를 가셔서 폴리스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사건 경위서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하나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뭐 언제 어디서 뭐 무엇을 잃어버렸고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써주거든요. 물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받아두시면 보험사에 청구할 때 되게 편하니까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여행자 보험도 현금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게 잃어버린 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물품에 한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에 한 20-3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값도 안 되는 3분의 1도 못 받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행자 보험은 꼭 들어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간혹 가다가 소매치기를 목격했는데 뭐 무시해야 되나요? 그냥 물건을 줘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좀 유럽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파리 같은 경우나 프랑스 뭐 파리나 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누가 물건을 억지로 뺏었는데 내가 이거를 잡았다. 근데 이 사람이 억지로 이걸 강탈해 가려고 한다면 그냥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정말 소매치기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 웬만하면 들킨 경우에는 그냥 쏘리 이러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들켰을 때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받고 소매치기랑 눈이 마주쳤고 내가 지금 내 물건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가져가려고 기를 쓴다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거를 억지로 뺏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사람이 없거나 뭐 밤이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더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소매치기를 발견하셨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마 보통 대부분 당황해서 폭력을 쓸 상황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현지인들도 가끔 당하긴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소매치기를 봤을 때 절대 이 사람의 무력으로 행사하지 않아요. 억지로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뭔가 뭐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무력 행사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정당방위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그 무력을 행사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침을 뱉거나 약간 이 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네, 저도 욕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현지인들의 소매치기 반응은 어떻냐, 여행자한테 소매치기를 하는 거를 방관하는 편이고 뭔가 그런 식이냐라고도 물어봐 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지에서 소매치기 하는 그런 현지인들도 있겠지만 뭐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그런 자국민들도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행자한테 굉장히 주의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 가다가 핸드폰 같은 거 손에 이제 들고 있으면 그때 막 행사하고 그랬나? 축제하고 이래서 그 마드리드 시내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길거리를 가는데 약간 가게 지켜주는 경비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핸드폰 조심하라고. 이제 제가 스페인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이거 dangerous 이러면서 보통 스페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되게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제스처하면서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전단지 수법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가게에 들어오면 보통 가게 점원들이 주의를 줘요. 제가 한 번은 그 스페인에 바게트 빵집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약간 맥도날드 같은 건데 바게트 빵 샌드위치 위주로 파는 곳이 있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거기 2층에서 그걸 먹으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어떤 애가 이제 올라왔었어요. 갑자기 점원이 올라와가지고 소매치기라고. 얘 소매치기니까 지금 당장 테이블에 뭐 올려두신 분들 다 치우고 핸드폰 주의하고 소지품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손님들한테 주의를 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행자한테도 되게 많이 주의를 주는 편이에요. 보통 거기 사는 사람들도 소매치기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방관하거나 그거를 동조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이폰을 잃어버린 기념으로 유럽 소매치기 관련 영상을 찍었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혹시라도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이런 슬픈 일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당하는 게 소매치기고, 제가 지금 말한 거 말고도 아마 더 많은 수법이 있을 거고요. 제가 말한 게 다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냥 진짜 지금 생각나는 거? 또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릴 수 있을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아이폰 똑같은 거 사러 갑니다. 지금 제 핸드폰 없이 한 일주일째를 보내고 있는데 카톡도 못 보고 컴퓨터로만 보고 아주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